엘리베이터 13.5층. 여러분, 혹시 건물의 층수를 세어본 적 있으신가요? 1층, 2층, 3층. 우리는 당연하게 정수로 이루어진 층수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이 존재해서는 안 될 반층이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어났다고 알려진 13.5층에 관한 기묘한 사건입니다. 2019년 가을, 재개발을 마친 지 불과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오피스텔 15층짜리 이 건물은 깔끔한 외관과 최신 시설로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입주율은 90%를 넘었고 주민들의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었죠. 그런데 입주 2달째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존재하지 않는 층에 버튼이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 현상을 목격한 사람은 11층에 거주하던 회사원 김민준 씨였습니다. 그날 밤 11시경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1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15개 층의 버튼만 있어야 할 패널에 13.5라고 적힌 버튼이 하나 더 있었던 것입니다. 13층과 14층 버튼 사이 약간 어긋난 위치에 희미하게 빛나는 그 버튼은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김민주 씨는 처음에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피곤해서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비볐지만 그 버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조심스럽게 그 버튼을 눌러보았습니다. 순간 엘리베이터 안의 조명이 깜빡이더니 평소보다 느린 속도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11층, 12층, 13층.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13층을 지나 14층에 도달하기 전 정확히 그 중간 어딘가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복도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층의 깔끔하고 현대적인 복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낡고 오래된 벽지, 곳곳에 피어오르는 습기의 흔적, 그리고 이상하게도 희미한 형광등, 불빛만이 그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아니 과거에 어느 시점에 갇혀버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김민주 씨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동시에 강렬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복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복도는 생각보다 길었고 양옆으로 몇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몇 걸음 걷지 않아 발견한 것은 복도 벽면에 붙어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사진들, 그 안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진 아래에는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지영 1987년 10월 3일, 최동훈 1992년 5월 17일, 한수미 1998년 12월 9일. 사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김민준 씨가 더 자세히 보니 그 날짜들 옆에는 작은 글씨로 실종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진들은 모두 실종자들의 사진이었던 것입니다. 공포에 질린 그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방금 내렸던 엘리베이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도의 끝에는 그저 벽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패닉에 빠진 그가 복도를 헤매던 중 갑자기 엘리베이터 도착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처음 내렸던 위치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달려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뛰어들었고 11층 버튼을 연타했습니다. 다행히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정상적으로 그를 11층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김민준 씨는 며칠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일을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지만 관리소장은
그런 층은 존재하지 않으며 CCTV를 확인해봐도 그가 13층에서 내린 기록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김민준 씨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약 15분간 멈춰 서 있는 모습만 찍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 곧바로 11층으로 올라갔고 중간에 어디에도 정차하지 않았다는 것이 CCTV의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준 씨만 이 현상을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8층에 사는 대학생 이서윤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새벽 2시경 편의점을 다녀오는 길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역시 13.5층 버튼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그 버튼을 눌렀고 같은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다만 그녀가 본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복도의 벽면에 붙어있는 사진들 중 몇 장이 최근의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2010년대의 실종자들, 심지어 2018년의 실종자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는 김민준 씨보다 더 깊이 그 공간을 탐험했습니다. 그녀는 복도 끝에 한 문을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책상 하나와 의자, 그리고 벽면에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읽어보니 그것들은 모두 누군가의 일기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1987년 10월 3일, 오늘도 나를 찾는 사람은 없다. 이곳에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1992년 5월 17일, 새로운 사람이 왔다. 하지만 그도 곧 잊혀질 것이다. 1998년 12월 9일, 세상은 우리를 잊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되기를 기다린다. 날짜들은 복도에 붙어있던 사진들의 날짜와 일치했습니다. 이서연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비밀 공간이 아니라 실종된 사람들의 혼이 머무는 곳 같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잊혀진 채 이곳에서 누군가가 자신들을 기억해 주기를,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가 더 많은 글을 읽으려 할 때 갑자기 방 안에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를 기억해줘. 이서연 씨는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왔고 다행히 엘리베이터를 발견해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 이후 오피스텔의 주민들 사이에서는 13.5층에 대한 소문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것이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원령 현상이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실제로 이 오피스텔이 지어진 자리에는 과거 198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30년 넘게 존재했고 그 기간 동안 여러 건의 실종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호기심이 생긴 몇몇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구청과 경찰서의 오래된 기록을 뒤졌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3.5층 복도에 붙어있던 사진들의 인물들은 실제로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이 지역에서 실종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총 27명의 실종자가 확인되었고 그들 중 단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기묘한 것은 그 아파트의 구조였습니다. 오래된 설계도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 13층과 14층 사이에 약 2m 정도의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건축 당시 설계 오류로 생긴 빈 공간이었는데 당시 건설사는 이 공간을 그냥 방치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었지만 물리적으로는 분명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개발 후 새로 지어진 건물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건축 전문가들은 새 건물이 정확히 같은 위치에 지어졌고 우연히도 층간 높이가 비슷하게 설계되어 13층과 14층 사이의 공간적 위치가 과거와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 초자연적 현상으로 이어지는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결국 엘리베이터 제조사의 점검을 의뢰했습니다. 기술자들이
엘리베이터를 분해하고 조사했지만 어떤 이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3.5층 버튼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제어 시스템에도 그런 층을 가리키는 프로그래밍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13.5층 현상은 계속되었습니다. 2020년 초까지 총 7명의 주민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 모두 비슷한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이 현상을 경험했고 모두 13.5층의 복도와 실종자들의 사진을 목격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경험자들 중 일부는 사진 속 실종자가 자신의 아는 사람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래전 연락이 끊긴 친구, 어렸을 때 같은 동네에 살다 사라진 이웃, 학창시절 갑자기 전학을 갔다던 동급생, 이들은 모두 공식적으로는 이사를 갔거나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실종되었던 것입니다. 한 심리학 교수는 이를 집단 히스테리나 암시 효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첫 목격담이 퍼진 후 다른 주민들이 심리적 영향을 받아 비슷한 환각을 경험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이 본 실종자들의 구체적인 정보, 이름과 날짜가 모두 실제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사전에 그런 정보를 알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오피스텔에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주민들은 더 자주 13.5층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밤 시간대뿐만 아니라 낮에도 간헐적으로 그 버튼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13.5층 버튼은 주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탄 사람에게만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해 9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6층에 거주하던 프리랜서 작가 정수민 씨가 13.5층을 방문한 후 그곳에서 가져온 것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복도 끝방에 있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다이어리 한 권을 발견했고 그것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이어리의 주인은 1987년에 실종된 박지영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다이어리에는 실종 전 몇 달간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지영 씨는 당시 25세의 직장인이었고 바로 이 위치에 있던 옛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기록은 실종 당일인 1987년 10월 3일이었습니다. 오늘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건물 안에 있는데 어느 층인지 알 수 없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정수민 씨는 이 다이어리를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30년도 넘은 미제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관련자들 대부분이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새로운 진전은 없었지만 이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오피스텔의 13.5층은 일종의 도시괴담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건물주와 관리사무소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속인을 불러 구슬하기도 했고 스님을 모시고 천도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3.5층 현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빈도가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2021년부터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목격담이 나왔고 2022년 이후로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가끔씩 아주 드물게 누군가는 그 버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보면 벽면의 사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1년의 날짜가 적힌 사진도 있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마치 13.5층은 계속해서 살아있고
새로운 잊혀진 영혼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기억에 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잊혀진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지만 제대로 된 관심도 받지 못하고 이제로 남은 사건들. 13.5층은 그런 잊혀진 존재들이 모이는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누군가 자신들을 기억해 주기를, 찾아주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현실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실종사건 소식을 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집니다. 가족들만이 평생 그리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혹시 13.5층이라는 공간은 그런 잊혀진 영혼들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몸부림은 아닐까요? 그들은 완전히 잊혀지는 것을 거부하고 어떻게든 자신들이 존재했다는 흔적을 남기려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피스텔은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13.5층 이야기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 깊은 밤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는 누군가의 눈에는 그 버튼이 보입니다. 13층과 14층 사이에 희미하게 빛나는 13.5라는 숫자. 그리고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사람은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또 다른 세계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존재하지 않아야 할 버튼을 발견하신다면 과연 그것을 누르시겠습니까?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진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편이 나은 무언가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그 버튼을 누르는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 잊혀져가는 존재들, 그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진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모모 쉼터는 앞으로도 우리 곁에 숨어있는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찾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